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6월 네 번째 주 시황 코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조정이었습니다. 한번 살짝 양봉 내주더니 계속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별로 재미가 없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랬었죠. 근데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좀 나은 패턴들.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닥을 의외로 지금 저희 크로스 자리에서 딱 맞고 좀 이런 모습들. 근데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흔들리면 코스닥은 당연히 그런 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묵직한 모습으로 이번 주 마감했다. 끝이면 좋겠지만 세부적인 내용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 보니까 썩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예, 미국 시장을 보면은 또 8주 상승 마감 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8주 연속 상승에 지쳤다 이런 얘기들 그게 지금 현실인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뭐 애플이 장중에 어쩌고 저쩌고 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다 밀려서 끝났고 보니까 1%대 하락세 거기다가 이건 뭐 다 그런 얘기죠. 뭐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염준이 방역성이 모호하다. 뭐 이건 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변화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시장에서 어떤 뉘앙스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대표적인 섹터들이 나스닥이었는데 나스닥이 지금 같은 강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가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애플은 0.17% 하락했다. 뭐 잘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장 중요한 게 AI 애플도 AI 한다는 거. 이거 저희가 약간 좀 모르고보다 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고요. 테슬라 한 3%대, 엔비디아 한 2%대, MS 1.3%대 뭐 다 하락했는데 요즘 요게 좀 특이합니다. 메타가요. 예. 메타가 패턴이나 흐름이나 요상하게 움직이는데 시장에서는 지난 얘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AI 시대 쪽이나 컨텐츠 쪽으로 좀 확장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요게 좀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텐츠와 함께 연결되면서 나오는 메타의 변화 요거는 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그 정도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뭐 물론 차익 매물 나오죠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쪽과 또 못 버티고 있는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약세였다라는 쪽에서 보는데 스타벅스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타벅스가 국내 흐름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넘어가고요. 카맥스 이것도 주가가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 카맥스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약간 중고차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10%대 급등을 했지만 이게 그대로 또뭐 저희 케이카나 아니면은 SK 네트워크스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약간 뭔가 연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약간 카맥스가 아니 중고차 업체들이 움직이는 게 밈 주식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아마 이쪽으로 혹시나 연결이 되게 되면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연결시켜서 이걸 매매하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버진 갤럭틱도 이것도 약간 밈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버티는데 약간 미국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나왔던 변화 이것도 보니까 버진 갤럭틱도 3억 달러 자본 확충하겠다. 참 예, 엄청나네요. 예, 그러면 18% 급락. 예, 그래서 거기다가 우주선 함대를 만들기 위해 추가로 4억 달러를 모금. 예, 그냥 이런 것들이 맞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회사에 있는 돈보다는 자꾸 자본 조달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그렇죠. 유상증자, 예, 주주들의 돈을 주머니를 자꾸 빌린다든가, 예, 그리고 CB는 그나마 이건 뭐 그래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것도 다 결국에는 자본금을 희석시키면서 기존 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얘기들이죠. 네, 이런 게 좀 나온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정해 주겠어라고 하는 거는 성장에 대해서 만약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이런 자금 들어가는 것도 주주 희생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희생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겠다.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겠죠. 근데 그게 요 연결고리가 우리 돈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리 돈만 또 내야 돼? 라고 하는 억울한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빠져버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일단은 앞으로도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고요. 내용들 변화 또 중요한 지표들 한번 점검하면서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추인데요. 달러가 다시 강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02.5까지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때 달러 약세 쪽으로 쭉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달러 강세로 반전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말해주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리스크가 리스크 쪽에 대한 온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조금 바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엔 뭔가 부족하고 주식 계속 봐도 돼? 라고 하는 약간 좀 경계적인 입장.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리스크적인 입장들이 다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달러가 이렇게 강했던 약했다가 강해지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거죠. 연준이 계속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래? 라고 하는 부분들.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쪽 노르웨이나 뭐 또 호주 이런 나라들 다 금리를 한 차례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또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구나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맞물리면서 일단은 7월 달까지는 금리가 올리겠네 금리 올리겠네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는 강세 반전 여기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약세 그럼 다 원달러죠. 그러면 좀 볼까요? 그러면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여기까지는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4대 부근 정도까지는. 근데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는 다시 달러 잘못 눌렀네요.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다시 원화 약세로 가는 거죠. 한때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나 싶었더니 웬걸요? 1270원 단기 저점 쭉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여기죠. 1320원대 여기 안착해서 또 돌파해서 전고점 내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특성이죠. 그러면 지난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은 한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요 정도 부근이죠. 이 정도 부분까지 지금 주식을 작년 2월 달부터 이 정도까지 쭉 원화 약세가 들어왔어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율을 일단 보는 것보다 그거보다 환율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는 것보다 지금 사야 돼라고 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중심으로 나왔던 반도체의 사이클들 이거를 지금 먼저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괜찮아지고 그러면 괜찮아지고 하다 보면 환율이 내려가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다시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원화가 반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좀 필이 났죠. 이 정도의 흐름들이 여기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 여기서 끌고 왔던 쪽 말고 지금 최근에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내려올 때 이때 베팅했던 외국인들은 약간 환율적에서는 부담이 느끼겠죠. 그런 차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1340원대 라인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의외로 압박을 좀 느낄 걸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과 외국인들의 동향들 이거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1320원에서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저희가 원 달러가 뭐가 중요합니까? 달러가 더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항상 봤었던 104, 105대 여기가 돌파하는지 예, 그걸 또 달러는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비트코인입니다. 저희는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는 뭐 아마 이걸 제가 강조를 드리게 되면 너무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제 기준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매매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전에도 작년에도 교육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이렇게 매매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지금 봤던 게 그거죠. 한 2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은 요 박스권의 흐름을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25,500 요즘 27,500 예, 여기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매매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27,500달러를 일단 기준으로 삼았고 거기다가 26,000, 25,000대까지 쭉 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거죠. 이때 솔직히 제가 매매한 걸 보면은 한 지금 서너 차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약한 제 기준으로는 0.1에서 예, 0.5 맥스를 두고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 중간에서 청산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 근데 이건 좀 심하게 물렸었죠. 26,500 이 정도 심하게는 아니지만 네, 26,500원 쪽에서 다시 꽉 해서 이걸 더 늘릴까 하다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 물린 채 그냥 놔둬봤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들어왔다가 갑자기 급반등이 쭉 나오면서 올라오네요. 그래서 3만대까지 들어왔는데 지금은 또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요. 한 28,000 물리니까 예. 또 그냥 에이 이 정도면 나오자라고 해서 뚝뚝뚝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0.1만 갖고 있습니다. 관망해 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요 고점을 돌파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4월 달에 나왔던 고점이고 박스권 돌파를 돌파하나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올라오다 보니까 다 털렸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네 그래도 이거는 다시 방향성을 안고 움직여야겠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혹시 지난 흐름과 이번 흐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락할 때 지금 어떤 변화를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가상화폐에 대한 연준의 시각과 그리고 또 세상이 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방치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샀던 간에 내가 원하는 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주말 사이에 만약에 계좌를 개설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은 단 6개월 정도는 거의 100만 원으로 움직여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계좌가 풀려줘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예, 이거 뭐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첫 번째 연준이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준 의장이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하나 맡기고 거기다가 그걸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주는 개념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도 나왔었는데 즉 이거는 우리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SEC 쪽에 규제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가상화폐로서의 그러니까 증권 자산으로서를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부여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을 연준 자체가 그리고 규제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 번째 가장 세상에서 예, 글로벌에서 가장 또 영향력이 있는 또 펀드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블랙록이 우리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ETF를 만들어냈겠다라고 해서 조만간 신청을 SEC 쪽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 반대로 SEC 쪽은 비트코인 기반으로 한 ETF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실물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거나 분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약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가 많이 바뀌고 있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나머지 뭐 이더리움이나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화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은 지금 가상화폐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변화,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약간 죄악시하고 이거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가치관의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변화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노릴 거는 신규로 노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매매할 것 같습니다. 요 상태 쪽에서 이제 뭐 다음 자리 그러니까 3만대 안착하기 전에 흐름 보게 되면 약도 이걸 좀 키울까요? 네, 키워 보면은 너무 그랬네요. 요 자리가 2만 지금 3700이니까요. 29,500 그리고 28,500 요 라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500, 28,500 요 정도쯤에서 혹시나 가던 게 이렇게 내려왔다, 바로 갈까?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까? 하는 이런 상황들. 뭐 한때는 이거 빠질 때 보면은 무슨 가상화폐 쪽에 뭐 사기 관련된 또 코인 사기 얘기가 또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얘기 나오다가 이 얘기 나오니까 또 바뀌는 거 보니까 어차피 지금 코인 사기나 이런 쪽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다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아주 작은 코인들, 그건 뭐 솔직히 사기에 노출되기 엄청 쉽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기에는 덩치나 흐름이나 또 희소성이 많이 올라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보고 그런 라인들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또 그냥 많은 금액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100만 원 정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자산에 대한 이해를 하자. 자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봐야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여기 코너가 있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네요. 금리 쪽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채권 관련된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지금 단기물보다 장기물 쪽에서의 변화도 일단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나왔던 박스권의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요 정도 이상 넘어가면 불안한데라고 했던 게 3.8입니다. 3.8 이상 넘어가면 불안 요인들로 이거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라인들이겠죠. 요거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박스권 근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3.5대 정도,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3.8과 10년물 기준입니다. 3.5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까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 쪽에서는 여기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쏟아질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넘깁니다. 근데 박스권이니까 언제든지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요 약간 묵직한 상황 쪽에서 그래도 안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나요? 여기를 넘어가느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트로 움직이는 게 달러 한 104대 정도로 강세로 가느냐, 또 10년물 기준으로 채권 금리 이게 3.8로 넘어가느냐. 단기물은 지금 2년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강하다는 얘기와 시장의 타격들이 많이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같이 묵직하게 반응할 건 10년물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지금 오늘도 유가가 또 드라마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70달러대 미칩니다. 70달러대 미치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로 가니까 원자재 가격들 다 압박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67달러대도 뭐 강한 지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 밑에 70달러 밑에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지만 지금 다 어느 정도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그렇다고 안착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기조가
유가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가장 그 달러가 일단 강세로 간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들은 약세다. 이 부분 또 공급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공급이 오페크 플러스가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 다 감산할게 라고 하는데 뒤로는 다 그대로 슬슬 예전과 똑같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급 줄이게 되면 감산해서 우리 가격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약간 눈치 보기 게임이죠. 그래서 이걸 술 먹고 그 눈치 게임인가요? 그거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슬슬 다들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야 너 왜 안 해? 그러면 너는 우리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약간 균열 비슷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지막으로 수요단에서는 보면은 중국이 못 삽니다 아직까지. 게다가 미국도 지금 현재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휘발유를 중심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약간 뭐 이런 여행이나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하지만 지금 산업적인 수요가 지금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거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지지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안착을 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 그래서 아마 가장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에 대한 변화가 계속 더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계속 오페크 플러스 얘기 나오는 것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70달러대 기준으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70달러대 밑에 안착은 또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뭐 립서비스나 오페크 플러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도 약간 원유 수출국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뀐 입장 쪽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란 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